절식을 하면 체내에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인체를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생산 라인, 그게 딱 좀 셧다운 되어서 그만큼의 노동력이 덜하기 때문에 절식을 하면 조금 덜 더워요. 그러니까 자꾸 절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뭘 차리고 또 나가서 약속 장소까지 가고 막 이러는 약속 자체도 조금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 너무 덥고 막 몸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절식하게 돼. 절식하면 조금 덜 더워지니까. 더위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점점 그러니까 여름이 두려워져. 맞아요. 여름 오기 전부터 사실 겨울이 너무 춥지 않은 것부터 사실 올 여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이 좀 되죠. 그러는 시간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는 그 면역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오늘 재밌게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면역은 사실 자연스럽게 노화와 같은 것들과도 맞닿아 있을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도 맞닿아 있는 거지만, 또 연령하고도 굉장히 뭐랄까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없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고, 다음에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절과 이런 뼈 건강까지도 위협받으면서 또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한도 받고 그럴 때도 많고, 뭐 아무튼 면역이라고 하는 건 시즌별로 뭐 환절기다 이럴 때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오고 해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진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정말 면역을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특별한 걸 먹고, 또 특별한 면역 질환에, 면역 질환 진짜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는 것들에 특별한 무엇이 정말 1대1로 그렇게 효과가 있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인체를 조금 더 오히려 필요한 만큼 단순화해서 들여다보면서 내 할 일을 찾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드셋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뭐 전 너무 보이죠. 매출로도 보이고. 다음에 저희 상담 카톡 채널에 질문 올라오는 거, 그리고 정말 드리책 드셋 리워드 챌린지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 방이 얼마나 또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시구나 드셋을,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지고 또 여러분하고 닿는 시간들이 좀 많은데, 면역 이야기는 한번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주제하고 이벤트 이야기 먼저 좀 나누고 면역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체는 도미노처럼 앞에서 톡 건드려지면 뒤로 파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인체다, 이런 이야기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이제 나누면서 그 인체의 수비선, 인체가 지켜지는, 쉽게 얘기하면 면역 체계죠. 그 면역 체계의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아마 복귀해 보시면 오장육부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리, 혈의 음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 이걸 내 체내에 뭐랄까 대사물질, 모든 활동에 쓰이는 효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걸 가지고서 음식물로 변환하는 육부, 뭐 위장, 소장, 대장 등등, 여기에 생산 라인에서 1차 만들어지면 간, 비장, 폐, 뭐 신장, 심장, 이와 같은 5장에 해당되는 이 혈액을 운영해서 우리 몸을 정말 재생시키고 또 걸러내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여기가 2차. 그래서
소화기 중에서도 혈액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가 1차 수비선이면서 방어선이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없어지는 습관들, 좋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 또 아무리 좋아도 아무 때나 먹는 거, 또 소화 효소가 낭비되어서 기계 자체가 이제 마모되어가는 그런 시간들, 이런 노화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저질의 혈액이 생산되어서 이 혈액을 운영하는, 소위 혈액의 AS를 담당하는 간, 다음에 재생, 부하를 담당하는 신장, 이런 곳이 당연히 무너지면서, 축이 무너지면서 2차 인체의 수비선에 문제가 오고, 이러면 그 다음이 당연히 호르몬 질환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갑상선이라고 하는 인체의 모든 대사 활동에 하나도 빠짐없이 감초 역할을 하고, 또 모든 대사의 활동들과 장기들의 활동이 적절하게, 굉장히 말이 얄궂죠. 근데 적절하게 대사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체온과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갑상선, 요게 이제 호르몬 질환까지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하고의 전쟁이에요. 내 내부에서의 이야기이죠. 근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환경이 낳은 자연을 우리가 마주하고 섭취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기도 하고 하는 외부의 위협이에요. 외부의 온도가 바뀌고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그게 어떤 순간 전쟁이랄지 뭐 또는 자연재해랄지 뭐 엄청난 큰 어떤 바이러스의 침입이랄지 이런 식의 재난에 해당하는 그런 환경이 설정되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 이것을 내 인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게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르몬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나하고의 전쟁이었다면, 면역은 여기 호르몬까지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내가 이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면역이니까, 사실 컨트롤 밖에 있는 내용들도 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기저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시간을 벌거나 추가적인 노력을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내가 나를 충분하게 만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절기 같은 거죠. 우리는 1년에 2번의 환절기를 거치죠. 봄에서 뭐 사실은 사계절 내내가 그렇지만 가장 급변하게 온도와 외부의 어떤 자연의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는 순간, 그때가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예요. 여름은 봄에서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때보다 겨울에서 봄이라고 하는 이 만물이 딱 조용히 겨울잠을 자다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다 만개하면서 각자의 형체, 색깔, 향, 그래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각각의 자기를 지키려는 독성, 이것들이 자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봄 시즌이죠. 그러니까 봄에 꽃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또 감기, 뭐 피부 질환, 눈과 같은, 제가 항상 감각기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그 센서가 가장 세게 작동하는 게 이제 이 얼굴에 몰려 있는 보고, 숨쉬고, 또 호흡을 뱉고 들이마실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판단이 있는 곳들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질환이 사실 봄에 난리가 나죠. 그게 건강했어도
사실은 외부의 어떤 폭발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가 맞서고 나를 지키는 일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들어야 하는 시즌인데, 내가 무너져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지킴이가 불가능해지죠. 또 더 가서는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온도가 이제 확 떨어지면서, 그때는 가을이 사실 자연이, 우리가 이제 음식 먹어보면 알잖아요. 맛있는 과일, 뭐 온갖 것들이 다 무르익어서 수확철이잖아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맺어서 그 결과를 보는, 이게 이제 가을 시즌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굉장히 풍족한 어떤 맛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자연의 이제 그 정점을 만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그 시즌이 딱 지나면서 자연은 겨울잠에 들어가듯이 거의 대부분의 자연이 이제 동식물이 딱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대기가 프로즌 상태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주고받던 생기와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오롯이 나 스스로 체온도 올려야 하고 지혜를 더해서 식품도 구해야 되고, 뭐 요즘에야 뭐 무역과 여러 가지 그 공장화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겨울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도움을 받을 것들이 없는 시즌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계절의 변화와 또 계절의 변화를 뛰어넘는, 이 자연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환경적 제약, 또 사람의 어떤 만들어내는 문제와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늘 공격이 될 텐데, 시즌이 정해져 있다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때,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요때가 사실 정말 많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르고 또 치러야만 하는, 기쁘게 치러야 하는 그런 가장 친절한 자연의 변화, 이걸로부터 나를 지키는 면역체계가 흔들릴 때예요. 그래서 감기 환자, 호흡기 환자, 숨은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다른 건 안 해도 그 모든 일이 봄, 가을에 집중되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면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 그 기저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면역 체계예요. 그러니 면역에 대한 부분도 체력이 떨어지네, 뭐 날씨가 이러네,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러저러해서 어떻게 나를 지킬 거냐 했을 때 보약을 먹겠다, 뭐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겠다, 이런 접근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돼요. 그리고 될 리가 만무해요. 제가 가끔 효소 이야기할 때 효소 무엇이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거는 뭐 내가 필요한 대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친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고르자면 약성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식품, 언제라도 먹어서 특별한 알러지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 일반 식품 안에서의 섭취를 권유드리잖아요. 그래서 산야초랄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양약과 한약 사이가 무엇이 좋다가 아니고, 한약도 마찬가지로 약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먹는 식품이 아닌 전문가가 처방하고 판단해서 내어주는 그 인공적 과정이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면역력이 무너져 있을 때 그걸 만날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이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건 빈익빈 부익부의 아주 정점에 있는 영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 그게 특히 외부로부터 뭔가 채워지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정보력도 돈이고, 다 이러는 것들인데, 정말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재화적인 것일까?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나오죠. 좋은 걸 먹었다고 해서 좋다, 파워가 높다,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해서 내 면역력이 탁 채워지고, 그렇게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단편적인 게 인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인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40cm, 딱 팔뚝 길이 정도의 한 3, 4kg 정도의 아이로, 그러나 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뼈가 말랑거려서 연골의 타입이었을 뿐이지 두 분의 이 뇌를 제일 소중한 뇌를 보호하는 머리뼈 정도는 성인의 사이즈로 단단하기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모든 걸 갖고 태어났는데 작았을 뿐이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 세포 조직들을 키우는 건 오롯이 혈액이고 그 혈액은 건강한 소화기와 건강한 음식이 제때에 만나서 제 역할을 했을 때 나타나고 그래서 소화기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관리해주는 일이 좋은 혈액을 만드는 그 첫 번째 단초였던 것처럼 면역 역시 여기서 멀지 않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체의 수비선 중에서 내부를 차곡차곡 잘 관리하고 채우는 일에 해당하는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늘 정기적으로 돌봄,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드셋의 절식이고 보식 과정이잖아요. 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 먹어야 될 시간이 아닐 때 대체식을 찾는 거, 또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을 더 지켜가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드셋,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보호의 활동들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좋은 생산, 혈액과 또 인체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나가면 그 끝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밖에서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면역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인체라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재화 앞에서 권력과 명예 뭐 또 법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앞에서는 언제든지 불공평하죠. 하지만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신이 만들었다가 가장 정답이잖아요. 어떤 신을 믿으시든 간에 사람과 사람의 엄마 아빠의 섹스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XY 안에 내가 그냥 존재하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보기에 우리의 이런 사람이 해내는 기적 같은 삶은 이야기가 좀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자라고 분명히 못 가는 아이가 앉게 되는 거지 앉아서 못 가는 아이가 없다.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아이들을 체크하지 말고 단계로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인체는 그런 거예요.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내성이 내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활동들이 면역 체계를 잡아가는 방법인 것이지 외부에서 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1차원적으로 연고 발라 뭐 스테로이드제 먹어 그래서 가라앉혀 눈에 보이는 어떤 신호와 통증, 고통과 여러 가지 인체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웃풋을 내고 그것에서 색깔, 뭐 다음에 모양, 그리고 통증, 결국은 기능 저하와 마비 이 단계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면역체계가 뭐 환절기가 됐으니까 뭘 챙겨 먹으면 낫겠지 이런 외적 기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의 예로 보약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보약의 출발점은 내부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여기서 파워업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차원에서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그게 보신과 같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터도 없는데 거기에 때려 붓는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보약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접근이라면 그건 보약이 아니고 치료적인 접근인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약 먹는 거 워낙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약에 기대시는 거 생각보다 되게 비겁한 선택이다. 인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면 내가 만들어내고 나의 노력으로 농사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몸이니까 나에게 망가진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바른 길로 그 바름이라 하는 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 외적인 게 아니고 내 노력의 시간들을 얼마큼 차곡차곡 쌓았느냐 그 안에서부터의 이 환경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금 더 집중해보면 면역력은 체내의 모든 100조개의 세포 조직들이 제때에 재생되고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결과물을 만들고 다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휴식하고 이런 사이클, 인체의 생체 바이오리듬
이거 생리 현상을 제대로 잡는 일, 여기서부터 인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들여다봐야죠. 기저에 무엇이 망가지고 있는지. 더 간단하게는 수면부터 시작해, 수면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혈액도 이때 재생되고 호르몬 이때 다 재생되고 뭐 체내 효소도 이때 다 이 강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보셔야 되고, 먹는다고 하는 것이 전에 한번 효소 이야기, 제가 유튜브에 효소 이야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올려뒀으니까 그때 더 보시면 좋겠지만, 체내의 효소를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우리 세포가 100조개니까 이 100조개의 세포들을 하나의 시스템, 먹고 자고 쉬고 싸고 재생하고 이를 위해 활성화하는, 운동하고, 이 모든 인체의 생리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일들의 어떤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다, 지금이 제때다, 지금 요만큼 하자, 싫어도 이걸 하자 하는 이끌림의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는 너무 신비로우니까 9만여 종의 효소가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우리가 늘 그냥 일상으로 얘기하는 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또 분해했으면 재생이 될 거고, 배출이 될 때 쓰는 대사 활동의 효소, 이 모든 것들, 뭐 간이면 간을 내 이 독소를 제거하고 간을 활성화시키는 효소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대사도 있고 소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 9만여 종 된다고 해요.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지겠죠. 세포 조직이 100조개가 넘으니까. 그리고 인체의 그 세포들이 뭉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조직,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더 확인될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체내 효소가 크게는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정리해서 보면,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혈액으로 변환하는 데 쓰이는, 직접적으로 음식물과 맞닿아서 혈액으로 변환시키는 데 쓰이는 소화효소라는 게 있고, 이 소화효소가 활성화될 때 다른 어떤 일도 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혈액 만드는 게, 그래서 조용해지는 것들이 대사효소예요. 이 대사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소화효소는 24종류, 나머지 9만여 종류의 나머지는 전부 다 대사효소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호흡하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이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체내 효소 중에서 대사 효소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시소관계라고, 제가 체내 효소 중에서 소화 효소의 활동이 올라가는 먹고 있는 시간에는 어떤 일도 인체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을 규칙적이고 너무 많이, 너무 오랜 시간 소화해야 되는 식사,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대사 효소의 활동이 확 줄면서 그때그때 찌꺼기도 분해하고 배출하고, 예를 들면 머리카락도 조금 더 보호 조직으로서 자라게 해주고, 피부의 재생도 좀 올려주고, 근력과 또 뼈의 조직과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면서 면역 체계를 올려줘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인체가 도미노기 때문에 면역계의 위협까지 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면역체계도 있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체내의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활성과 시간, 이걸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내부에서 잡지 않고, 그래서 인체의 1, 2, 3차 호르몬까지의 이 나만의 싸움, 이 일도 해결해 놓지 않고 면역체계가 건강하길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라고 하는 거, 우리 인체에서 면역체계는 어디에 있어요? 체내 효소의 질서에 있어요. 내가 체내 효소를 소화효소, 뭐 크게 대사효소로만 나눴다 하더라도 또 이 대사의 활동들, 소화효소를 쓰고 대사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이 시간의 질서, 늘 24시간을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자야 할 때, 먹어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이 모든 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하고 움직여줘야 할 때, 이 네 개지의 인체, 생체 리듬과 시간의 질서를 잡지 않고 면역력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내가 나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이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착각, 그거 굉장히 비겁한 접근인 거예요. 면역체계는 체내 효소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면역적인 문제가 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눈으로도 보이죠. 왜냐하면 면역체계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피부 질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이 관절의 꺾임, 운동량, 이런 것들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류마티즘이나 이 모든 건 뭐예요? 면역체계의 문제예요. 뼈 질환이 아니고. 루푸스로 대변되는 거죠. 면역체계의 모든 질병은. 제가 갑상선 이야기 드릴 때 누구는 저하증이고 누구는 항진증인데 그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호르몬, 특히 인체의 모든 100쪽의 세포 조직이 움직인다면 100쪽의 모두에게 가서 간섭질을 하는 갑상선, 그 이야기는 살아있다 죽었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체온과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미 무너졌으면 누군가는 항진으로 누군가는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면 크지 않다 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질환에 대한 부분도 이름이 정말 수천 가지죠. 이렇게 많은 면역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다못해 감기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꽃가루 알러지, 그 이쁜 꽃가루 알러지도 해결이 안 돼서 기침하고 눈 붓고 콧물 쏙관 이 모든 거 우리가 면역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름 또 달리 달죠. 각각의 그 병원에서는. 그게 병리학적 접근이니까.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이건 뭐라고 부르자. 그래야지 관리 체계를 가져가기에 좋으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자꾸만 지식 생산 자체가 인체의 주인이었어야 되고 주도권을 가졌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들여다보고 따라가기에 너무 멀어지는 거죠. 마치 전문 분야인 것처럼. 그래서 어렵게 건강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면역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호르몬 얘기할 때 제가 갑상선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역 질환은 루푸스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루푸스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단어도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다 나오지만 점막, 내부라고 하면 내부의 이 질환, 면역질환의 문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율신경,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이 활성화될 때는 예를 들면 신장과 나머지 장기들이 좀 쉬어주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마치 관악 연주를 하면 독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밑에 까는 음과 화음 외에는 튀어오르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내부 장기끼리도 부딪힘이 생기니까 점막 같은 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도 쉽게 얘기해서 외부로 보면 피부 같은 거죠. 내부 피부. 그 다음에 또 뼈에 생기는 질환들은 뭐예요? 뼈라고 하는 것은 골조인데 이 골조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피하 지방, 이런 표피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이 있고 그 사이에 신경과 모든 혈관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뼈야말로 얼마나 많은 층층의 어떤 보호 조직으로 감싸져 있어서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이사이에 염증들이 생기는 거, 이거 면역질환이에요. 밖으로 나올수록 더하죠. 내부 장기의 점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밖으로 나올수록 건선질환, 아토피, 이제는 아토피도 어린아이 아토피도 성인 아토피도 있다 그러고 온갖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 모든 이제 눈으로 보이기까지 한 거죠. 이러면서 나타나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피부 조직, 또 이 인체를 움직이기 위한 골조에 해당하는 뼈에 대한 문제들, 모든 조직과 조직 사이에 서로에 막이면서 대화의 어떤 창구이면서 하는 점막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 다 그냥 루푸스 질환과 같은 것으로 보고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대부분이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서로의 부딪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올곧게 서지 않고서 외부로부터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죠. 꼭 나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교와 병력이 충분히 내 나라의 지혜와 자산으로 있을 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지, 너무 나라 군인 좀 빌려와가지고 잠깐 하는 거, 그건 그냥 주도권을 뺏기는 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인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는 정말 내려가서 들여다보면 인체는 세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는 혈액이 먹여 살리는데, 이들의 대화, 가장 단순하게 이 두 조직의 대화만 보더라도 이게 체내 효소가 하는 일인 거예요.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 그러니까 체내 효소의 질서, 그게 사실은 인체의 생리 질서이고, 그게 잡히지 않으면 면역에 대해서는 포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이름 잡고 나눌 필요 없고, 그냥 내부에서 서로 부딪힌, 나와 외부에 서로 부딪힌 그런 일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하다못해 시즌만 돼도, 봄만 돼도 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때그때 탓하거나 뭐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해줄 수 있다고 믿거나, 또는 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집 지을 때 이 기반 닦고 골조 올라가야 시멘트 칠하는 거지, 퍼붓고 뭐 이런 벽 만들고 거기에 창문을 내고 안에 이쁜 가정과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지, 허벌판에 특히 땅 다지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 못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 있어도 올릴 자리가 없으면 집 못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면역체계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 되면 철철이 보약 먹고, 무슨 요맘때 뭐 안구 무슨 면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또 루테인 좀 먹어주고, 뭐 호흡기에 뭐가 좋다고 하니까 수세미 삶아 먹고, 이러는 단편적인 그때그때 인스턴트하게 대응하는 일로는 면역체계 못 잡습니다. 그런 일은 인체에 허락되질 않아요. 체내 효소를 바로잡고 그 인체의 이치가 생리니까 그 생리의 현상들을 이끌어가는 거 오직 내가 할 건데, 나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시작하는 그 첫 단계가 언제라도 뒷셋 절식과 보식으로 인체를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특히나 소화기부터. 소화기를 리셋하기 위해서 절식을 시작하시면 체내 효소가 첫 번째 아껴지죠.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드셋은 소화기를 쓰지 않으니까, 안 하고도 혈액으로 바로 변환될 수 있도록 발효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식품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소화기 완전히 쉬게 해주고, 그러면서 아껴진 소화효소가 수천만 가지의 인체 활동들, 그동안 미루어놨고 또 이제라도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사효소들로 천인되어서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공간을 벌어주는 일, 그게 바로 뒷셋의 활동이에요. 체내에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먹는데 뭐 필요한 이런 이 인체 세포들을 못 만드는 게 보이죠. 저체중, 또는 소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게 많아서 몸에 원치 않는 체중이 쌓이는, 건강한 체중을 넘어서는 일, 과체중. 이로 인해서 저체중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보호막을 재생하지 못하는 일, 과체중 같은 일은 똑같은 결과이지만 재생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쓰고 있는 그런 일, 이런 일들로 체형, 골조가 무너지고, 그래서 면역은 정말 체온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건데 그 환경 설정을 못해서 너무 고온에 불타는 몸, 너무 저온에 수족냉증 같은 거 갖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면역 체계는 못 지키는 거예요.